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면 이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시작되는 셈이죠. 자, 대선이 여야, 양강, 양자 구도로 갈 것이냐, 다자 구도로 갈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몸값이 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김 전 부총리님 직함이 새로운 물결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나오던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창준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요. 예. 또 뭐 준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물결. 언제 그러면 공식 출범하는 걸로 예측하면 아직 뭐 시기는 확정되지 않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근데 만남 후에 이 말씀 하셨던데 반란의 주체가 반란의 대상인 민주당을 직접 찾아왔다. 이 표현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송 대표를 찾아본 것은 지난번 저희 창준이 행사 때 와주셔서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예. 네, 감사 표시하러 갔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에 정의당 또 내주 초에는 예. 이제 내일 경선 끝나는 국민의힘도 찾아갈 예정이 있고요. 예. 송 대표께서 오셔서 축사하시면서 반란의 대상인 자기가 와서 이 반란의 주체들 행사에 축사하는 거가 새 정치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패러디를 해서 저희가 반란의 주체인데 예. 반란의 대상인 민주당을 직접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만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경선 때문에 많이 바쁘셔가지고 예. 내주 초에 네네. 지금 만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한테 뭐 패러디식으로 덕담 주고받으시고 가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에 납득 안 되는 내용도 있다. 네, 맞습니다. 나와 1대1 토론을 해보자. 사실 이 말씀하시러 가신 거 아닌가요? 그건 간 김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좀 불안한 것도 많고 해서 또 지금의 이 대선 전국이 너무 네거티브 흠집내기 과거의 길을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 아젠다를 바꾸자. 건설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 얘기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1대1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둘 중에 하나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내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가능하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젠가요? 1억 경제 공약을 발표했어요. 성장 회복, 경제 부흥,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과 비슷한 이런 얘기 자체도 지금 맞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또 시장의 크기로 봐서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혼동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저성장 때문에 성장이 정체돼서 기회 총량이 부족하고 불평등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 구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 또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알려진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철학 자체를 잘 모르고 포퓰리즘에 흐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내용면에서 많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실천력 또 추진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과 국가 운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 또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뭐 이른바 논쟁적 정책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그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네. 추가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뭐 재정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경제부총리 해보신 이제 재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마 뭐 노이즈 마케팅인지 뭐 이런 이슈로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어떤 선거 전략의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첫째로는 방향이 안 맞고요. 네. 둘째로는 재정 여건도 안 맞습니다. 방향은 네.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예. 피해 계층에 대한 두텁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예. 효율적이지 않고 이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두 번째로 돈 문제는 네.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예컨대 50만 원씩 전 국민에 나눠주면 25조 돈이 들어갈 겁니다. 예. 금년에 초과 세수가 뭐 25조 이상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이 나오면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 30조 초과 세수가 나왔다면 네네. 그중에 10조는 무조건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해야 되는 의무사항 돈입니다. 예. 또 약 나머지 중에 30%는 예. 공적자금 상환이라든지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국가가 법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25조 세수는 아마 그 세경이 요금을 나왔을 수 있는 돈이 예. 5조 미만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들 하는 얘기여서 좀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자, 그리고 다음 정부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이 확장적인 재정 규제 만약 유지한다면 8년 네네. 뒤에 우리 국가 부채가 2천조 원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 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뭐 이 정도로까지 올라간다면 정말 큰 문제지요. 네. 제가 뭐 이 돈 규모로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네. 국가 채무 비율로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총리 마지막 해에 국가 채무 비율이 네. 36%가 안 됐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GDP 중에 예. 국가 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지요. 네네. 그래서 제가 부총리를 있을 적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예. 한 38%, 9% 정도 이내에서 좀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이미 지금 50%를 육박하고 있고 뭐 아주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그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예. 첫째로는 이와 같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이 나라의 국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코로나나 이 경기 침체기에 정부 재정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면서 예. 어디다 돈을 쓰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뭐 50조씩 뭐 몇십 조씩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여서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 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 제안, 송영길 대표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사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송 대표께서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저는 네. 민주당 측에서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 대선 전국을 네거티브가 아닌 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반드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예. 뭐 네거티브를 하겠다면은 받지 않고 또 내일 선출되는 야당 후보와 또 계속 치열하게 예. 네거티브를 하면서 또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토론하는 장이 돼야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예. 당연히 제 제안을 받을 것으로 예. 기대를 하고 있고 내일
그 국민의힘 대표 후보께서 선출이 되도 네. 저는 똑같은 얘기를 이준석 대표를 만나더라도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대통령 이 선거 전국을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흙탕물 속에서 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그것을 이렇게 양당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되면은 그 누구든지 간에 그쪽으로도 그렇습니다. 1대1 토론 제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민주당 쪽에서 그 단일화, 그 연대하자 구애가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애는 뭐 전부터 예. 양쪽 다 와서 예. 러브콜이 사방에서 오고 있죠. 네. 뭐 계속 있긴 합니다만 저는 네. 국민으로부터 러브콜 받고 싶지 네. 지금 뭐 거대 정당하고부터 러브콜 받는 것 별로 뭐 이렇게 예. 원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만나신 김종인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혹시 그런 같이 가자 그런 러브콜 하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두 분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저희 그 창준이 행사 때였습니다. 예. 그 김종인 박사님은 축사하시면서 저를 일론 머스크에 비유를 했고, 예. 그러면서 처음에 전기차 얘기를 했을 적에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우습게 보다가 지금은 다 머스크를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예. 두 거대 양당을 거대한 자동차 회사로 저를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거대 양당의 구조를 깨는 네. 그런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국민을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준석 대표께서는 비공식 회동 자리, 창준이 행사전의 자리에서 예. 지금 여기 자기도 오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오셨기 때문에 뭐 합당을 이 자리에서 뭐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뭐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또 뭐 러브콜이라고 할까요? 예. 또 축사하시면서도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자기들 국민의 힘과 같은 편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행사장에 와서 한 덕담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안한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심상정 정의당 쪽 후보가요, 네네. 제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당 네네. 체제 종식 공동선언 이거를 네네. 김동연 전 부총리는 하고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거라 했는데 제안 오면 참여하실 뜻이 있으신지요? 일단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그 말씀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그동안 이 소위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 실망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미 거대 정당과 동행 의지를 밝혔거나 밝히지 않아도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도 있고. 예. 그래서 기득권 양당 대 제3지대 간의 대결이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기득권 양당과 비기득권 간의 대결이죠. 예. 그러면서 이미 제3지대에서도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취지긴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이미 거대 정당과의 동행 의지를 밝힌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제3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반성, 정리 문제도 좀 산행돼야 되지 않을까.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시대교체라고 하나 좋은 화두를 들고 나오셨는데 예. 사실은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스스로가 또 시대교체 대상인 것을 좀 알고 성찰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님 시간이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네. 다음에 직접 스튜디오 나오시면 좀 더 여쭤볼 게 많긴 한데. 네,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김동연 부총님 1호 공약이 보니까
그 관료 조직을 겨냥한 거던데 보니까요. 이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 공공부문 기득권을 깨고 그 활기 넘치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서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급 대폭 확충하겠고요. 내부 승진과 다양한 민간 경력직 채용하겠고 소수의 관리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해서 직업 안정성을 없애겠고 또 퇴직 후에 가는 관피와 공피와 없애면서 공무원의 기득권을 깨고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스스로도 충천하는 사기로 자기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천 테크노밸리 가서 그 오피스 누나 얘기 이거 웹툰 보시고 제목이 확 끄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여기 대해서 또 저급하다 이런 비난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적에 그 국가의 지도자를 꾀하는 분들이 그 국민들 보시기에 그 품격 있고 또 나름대로 존경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 공감 능력 면에 있어서 그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물결 창당 준비위원장이자 대선 예비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